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물질의 특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재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요. 어떤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녹였다가 낮은 온도로 냉각하여서 순수한 결정을 얻어내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염전이나 아스피린을 제조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 범인이 이제 흔적을 남겼습니다. 범인이 글씨를 써놨는데 이제 범인의 유력 용의자가 무려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펜을 들고 있어요? 빨간 펜? 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그렇죠. 검정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색? 검정색. 검정색 펜을 들고 있는데 제조사가 다를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펜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범인이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글씨체, 필적 감정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수능이 있잖아요. 이 수능 볼 때, 매 그 OMR 카드 종이를 받으면은 문구를 적는 게 있어요. 뭐 나는 한 점 북구를 얻기를 해가지고 뭐 시에 한 문구를 적도록 돼 있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에 한 문구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로 이제 그 대리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시를 친 거랑 뭐 OMR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랑 얘는 다른 인간인데 이렇게 밝혀낸다든지. 그래서 필적 감정이 거의 지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육으로 힘을 주는 각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또 잡아낼 수도 있다고 또 해요. 그래서 쌍둥이를 현장에서 잡아내는 건 사실상 힘들 거고요. 네, 나중에 필적 감정을 통해서 실제인지 아닌지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잉크의 그 제조사마다 색소의 종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색깔은 같을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색소의 비율이 약간씩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물에 퍼지는 정도를 보면은 저 패턴 같은 걸 보면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른 펜으로 쓴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블로거 사진을 좀 퍼왔어요. 그래서 펜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다 검은색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걸 이용하면은 조금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을 이용한다? 크로마토그래피. 다 같이 뭐라고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앞에 분필을 보세요. 분필에다 이제 우리가 사인펜을 칠할 텐데요. 이렇게 사인펜을 이렇게 칠해 놓게 되면은 색소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칠해 놓는 것만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고, 이거를 용매에 담궈둬야 됩니다. 그래서 용매에 딱 담궈서 위쪽으로 분필 위쪽으로 퍼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색상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분필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리고 용매랑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이게 점점 그 색소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필하고 친하면서 용매랑 덜 친한 거는 아래쪽에 분필하고 덜 친하면서 용매랑 친한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이루는 각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색의 패턴이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옅은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노란색일 거고 여기가 파란색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으로 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필하고 칠하면서 용매랑은 덜 칠한 거, 그리고 위쪽은 분필하고 덜 칠하면서 용매랑은 칠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속도 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내가 아이유랑 모르는 사람을 손잡고 가고 있어요. 와, 양쪽으로 손잡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보는 내가 손잡고 모르고 가다가 보는 순간 누구세요? 빨리 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아이유만 손잡고 이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별로 안 친하면은 같이 오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사람하고 손을 오래 잡고 싶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 손을 오래 잡고 싶어요? 친한 사람하고 손을 더 오래 잡고 싶죠? 네. 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오래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매, 아이유가 여기 분리하려는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친하면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은 조금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저기 버려두고 아이유랑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피자집이 나왔어요. 나는 피자를 싫어하는데 아이유는 피자를 좋아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유는 피자를 먹으러 가겠죠. 그럼 나는 쓸쓸히 이제 혼자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그 피자집 같은 존재가 이 분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매랑 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닿는 물질하고 친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실험이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뭐라고요? 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런데 연필은 물에 번져요, 안 번져요? 안 번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점을 이제 사인펜에 점을 여러 번 찍는 거예요. 톡톡톡톡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톡톡톡톡 찍어지는 지점을 보고 우리가 색소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색소점. 뭐라고요? 색소점. 발음 정확히 하세요. 색소점. 색소점. 네, 이 색소점을 이제 담글 때 유의할 점이 용매에 잠기면 안 돼요. 어디에 잠기면 안 된다? 용매에 잠기면 안 되고 그 위에 색소점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용매에 잠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종이로 번져야 되는데 용매에 번져버리면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 번지게끔 하기 위해서 색소점이 용매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여러분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비닐랩을 왜 씌워놔요? 증발이죠. 뭐 물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다 치더라도 뭐 증발이 되게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아세톤이라든지 에탄올 같은 걸 이용하면은 종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비닐랩을 꼭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꼭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요. 알루미나라는 물질을 이용하면은 혼합물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혼합물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혼합물이 알루미나랑 친하겠죠. 그런데 얘는 별로 안 친하니까 여기서 떼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친하거나 안 친한 정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서 적는데 검은색 수성 사인펜 잉크가 물에 닿으면은 잉크를 이루는 색소가 물에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물에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좀 잉크 색소를 조금 중성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중성도 좀 물에 잘 안 퍼지는 건 잘 퍼지고 안 퍼지는 건 좀 안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소의 성분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자, 이는 사인펜 잉크가 여러 가지 색소가 섞인 혼합물이고 각 색소마다 물을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명을 제가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유랑 가고요. 한 명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어색한 사람을 딱 손을 잡고 갈게요. 근데 딱 잡고 가다가 보니까 어색한 사람하고는 계속 손잡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좀 죄송한데 손 좀 놓고 이제 따로 갈게요. 이렇게 가면서 저는 아이유는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착 잡고 이제 멀리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하냐 안 친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저를 이제 용매라고 보면은 이제 아이유랑 어색한 사람을 이제 색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용매랑 덜 친한 색소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용매랑 친한 색소는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용매랑 친화성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이 길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국밥집하고 피자집이 있으면은 저는 국밥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이유는 피자가 너무 좋다고 해서 피자를 먼저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쭉 앞으로 걸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도 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종이랑 친하면은 멀리 못 가는 거고 종이랑 안 친하면 멀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다니는 길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흙길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이유는 흙길이 너무 좋아서 천천히 밟다가 그냥 쉬다가 하겠대요. 그러면은 멈추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 종이랑 친하면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랑 덜 친하면은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도 이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용매인 이유도 있고 이제 종이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 친화력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인펜 잉크가 여러 가지 색소가 섞인 혼합물이고 각 색소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물하고 친하면 멀리 가고 물하고 덜 친하면 조금밖에 안 가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혼합물의 성분이 이렇게 색소점 안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점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고 이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간 건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적게 간 건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Let's go.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ing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모나미 수성 사인펜은 찍은 게 요 네 가지고요. 이거는 네임펜 찍은 거고 마지막은 컴사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자면은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랑 어떤 걸로 나뉘어져 있어요?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색소가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놀라운 거는 파란색에 붉은색 기운이 좀 있습니다. 붉은색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파란색은 왠지 붉은색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조사에서는 약간 색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붉은색을 약간 섞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분홍색은 마젠타라고 해서 분홍색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검정색 수선 사인펜인데 색깔이 좀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이 있죠. 모든 색깔 다 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OMR 카드를 할 때는 어떤 거를 이용하라고 해요? OMR 카드 마킹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수성 사인펜을 사용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색이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컴퓨터가 이 색을 인식을 해가지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컴퓨터용 사인펜은 검정색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유성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에 번져요, 안 번져요? 안 번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대신 다른 용매를 사용해야지만이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기 때문에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을 녹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녹일 수 있는 물질인 용매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를 먼저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분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할게요. 어떻게 됐다? 분리가 다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자, 순물질은 어떤 겁니까? 순물질 A, B, C, D 중에서 순물질은 뭐예요? A, C, D가 순물질이죠. 그러면 B와 E는 뭐예요?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순물질을 볼게요. 순물질을 볼 때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뭡니까? 이동 속도. 거리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D. 그 다음에 C, A가 이동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유형 두 번째고요. 세 번째. B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요? A가 들어있고 C가 들어있고 D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B라는 물질은 A, C, D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요. A랑 C, D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랑 C가 들어있는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순물질은 뭐예요? BCD. 혼합물은? 그러니까 순물질은 BCD라는 걸 알 수 있고 혼합물을 AE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동 속도 비교해 볼게요. 이동 속도는 어때요? 뭐가 제일 빨라요?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순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A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C랑 D가 들어있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이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겠죠. 이 빨간색은 미지의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빨간색 물질이 뭔지는 알아낼 수는 없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지의 물질과 뭐가 있어요? D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물질이 뭔지 표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보라색 물질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문제인데요. 자, 이 그림의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이 혼합물을 이루는 물질은 최소 몇 종류일까요? 눈으로 보세요. 몇 종류? 세 종류? 두 종류죠. 첫 번째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은 용매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하죠. 2는 용매랑 친하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종이랑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1번
종이랑은 친하고 2번은 종이랑 덜 친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왜 채소라는 말을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분리가 안 되는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분리가 완료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찍었거든요. 문제는 어, 요, 요 색상의 패턴하고 요 색상의 패턴이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에탄올에서 좀 위에 있지만 파란색 같은 경우는 물에서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에탄올에 친하고 물에 친하고 뭐 이런 성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분리하려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해서 용매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네임펜 같은 경우는 물에 안 퍼지니까 다른 물질을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험 영상을 잠깐 보여주자면은 이렇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은 이제 점점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약간 옆쪽으로 넓게 퍼지는 이유는 에탄올이 공기 중으로도 증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이의 옆면에도 좀 달라붙는 걸 알 수 있어요. 증발할 때 색소도 약간 같이 딸려가면서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색상 나뉘어진 걸 보면은 보라색은 에탄올은 친해요. 근데 물은 안 친해요. 그런데 파란색은 에탄올이 친해요,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친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를 보면은 첫 번째 매우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으로? 적은 양.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이 친구의 혈액형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적은 양의 피를 필요해요? 아니면 많은 양의 피를 필요해요? 적은 양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혈액형 검사할 때 뭐 피 1리터씩 뽑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두 방울 가지고도 검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거 핏방울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여러분 혈액형이 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도 될 수 있고 성분 물질이 매우 비슷한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성펜에 들어가 있는 색소들은 다 물에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다 비슷하니까 이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려고 할 때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오븐에서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짧은데 오븐에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이 실험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빈 종이 공간에다 좀 적어두세요. 내가 이거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다고 하지 마시고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실험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 색소점이 용매 위에 있어야 된다, 용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용매 위에 있어야지 용매로 안 퍼지겠죠. 네. 그 다음에 비닐랩을 씌워 놓거나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 이유는 용매가 증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유의할 점이 색소점을 작게 여러 번 찍는 겁니다. 뭐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찍거나 막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게 여러 번 찍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의 예를 보면은 이제 뭐 혈액형을 알아낸다든지 범죄 현장에서 폭발물, 그리고 농약, 독극물, 중금속 같은 게 조금 포함되어 있는지, 방부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에도 유해 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낼 때 유용하고요. 특히 우리 도핑 검사를 한다든지 임신 테스트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요.
자, 약물 복용 검사 도핑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핑이 약간 여러분 컨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컨닝하면은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죠. 그런데 도핑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강화제를 쓴다든지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쓴다든지 그러면은 숨쉬기도 편해지고 운동량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핑 테스트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핑 테스트의 원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여러분 오줌 같은 걸 받아가지고요. 그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줌보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머리카락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두 가락을 태우면은 거기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성분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반응이 싹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친구는 마약을 했구나. 이제 너는 수상 정지 막 이런 거, 운동 자격 정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임신 테스트기인데 HCG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태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에서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검사를 해보면은 이 HCG 호르몬이 좀 활발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을 여기다 흡수를 시켜가지고 지나가게끔 하는데 이 HCG라는 호르몬이 있으면은 여기에 딱 걸려서 선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나왔다. 그러면 오빠 어떻게 우리 임신했어? 오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소변을 보거나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HCG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응이 없고 한 줄만 딱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선하고 대조선 이렇게 있고요. 이 두 줄이 다 나오게 되면 임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혈액의 성분 분리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축제 같은 데 가면은 생물부 같은 데 가면은 혈액형 검사해 볼래요 하면서 피를 살짝 뽑게 해요. 그래서 피를 한두 방울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쪽에 딱 이제 떨어뜨리면은 이 혈액의 성분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면서 그 AB형, A형, O형, B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한두 방울이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도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단백질 성분을 검출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잎의 색소를 분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필 같은 데에다 이렇게 잎을 이제 빻은 다음에 그 성분을 묻힙니다. 그 다음에 그 전개액에다 딱 담궈 놓으면은 이렇게 엽록소, 크산토필, 카로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잎의 색소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농약 성분을 검출할 때도 많이 쓰는데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아주 극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로 검출을 하면은 아주 적은 양이어도 쉽게 검출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죠. 적은 양의 혼합물로도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리할 수 없다. 혈액 한 방울이나 아니면 색소를 여러 번 점을 찍은 걸로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으로도 분리할 수 있죠. 틀린 말이죠.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어떤 차? 그렇죠. 속도차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사인펜의 잉크의 색소나 잎의 색소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분리한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석할 때 크로마토그래피가 유용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매우 적은 양도 쉽게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은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양이 적고 성분 물질이 비슷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농약이나 이제 중금속을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 도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인펜의 잉크의 색소를 분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맞는 말이죠.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의 분리가 가능하고요.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 차를 이용한 것이다. 아, 이게 틀린 말이네요. 특히 끓는 점은 중류법을 이용해서 분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도핑 검사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결과층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면 최소 두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그렇죠. 반응이 다 물론 이제 더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가 완료된 거일 수도 있는데 최소 두 개의 물질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층이 두 개라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복습하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로마토그래피는요, 혼합물을 이루는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인펜의 잉크의 색소를 분리하거나 도핑 검사, 임신 테스트기 등에 이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단원을 같이 시청해 주신 송생과 친구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가 아직 코로나가 끝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실황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6단원을 같이 이렇게 또 영상을 공유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네, 여러분 송바.